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제가 지난 4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5월에서 가장 중요한 셋째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점점 저희가 이제 불확실성으로만 남겨놨던 부분들이 호재이든 악재이든 계속해서 조금씩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점차 이런 이벤트들을 소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건 불확실성인데 이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 소화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이제는 슬슬 새로운 투자 매력이 보이는 업종과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난주 말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많은 이벤트들,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언론에도 가장 많이 보도가 됐죠. 중국의 4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쇼크이고요. 근데 이 쇼크라는 부분이 사실 기대치 대비해서 어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중국 현지에서나 아니면 블룸버그라는 전 세계 글로벌 컨센서스도 워낙 이 예상치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단순히 이제 쇼크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실제 이제 절대값을 전월이라던가 전년 동기 대비랑 비교해 보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로 이렇게 비교해도 사실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상해 락다운 충격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씩 좀 뜯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수출 증가율이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이번 4월에 더 크게 나타났고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대로 지금 둔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수출 물량 자체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미 평균을 하회하는 물량이 지금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물량이 나가는 게 적다라는 것은 상해 락다운 때문에 항구가 막혔던 것도 있겠지만 이번 4월 지표, 산업 생산 지표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겠구나가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중국의 4월 생산 지표가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락다운, 그러니까 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코로나가 생기면 락다운을 통해서 방어를 해왔었는데 경제 충격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장하겠다라는 건 공장의 생산 활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공장의 생산 활동까지도 제대로 보장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지표예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락다운도 있고 소비 충격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2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을 최대한 투자를 강화를 하면서 최대한 하잔을 받쳐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4월은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중국이 이 인프라 투자의 속도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 프록시 지표로 저희가 보고 있는, 즉 인프라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권이 얼마나 빨리 많이 발행되느냐가 사실 저희가 중국 정부가 얼마나 세게 그리고 강력하게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느냐를 보는 지표로 저희가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4월 같은 경우에는 예년 대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에 한 4천에서 5천억 위안 정도를 채권을 발행을 해줬었는데 4월에는 1,000억밖에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속도를 템포를 조절하고 5월과 6월에 훨씬 더 많이 해줄 것이다 라는 중국 현지의 예상은 있는데 이것도 일단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 특수채권의 발행 속도가 수요가 부진해서 그러니까 중국 현지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사실 5월과 6월에도 드라마틱하게 뭔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이 지금까지 연말부터 얘기했던 것 그리고 1분기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강조했던 부분 6월까지는 지방정부 특수채권의 한도를 모두 소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일단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충격이 컸던 소비 부분이에요. 이 역시도 블룸버그라든지 아니면 중국 현지의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위축이 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상품 소비 같은 경우에는 한 9% 미만으로 위축이 되면서 그래도 잘 버텼다,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특히나 부진했던 점은 자동차 소비와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 경제인데요. 자동차 소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매 주마다 일평균 판매량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원래 중국 그 자동차 협회에서는 예상을 했던 게 3월 2주차가 그 자동차 소비 위축의 정점이고 3주차부터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뒤로 미뤘죠.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4월에 셋째 주까지 일단 부진했다가 마지막 주부터 조금 해소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좀 바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4월에 중국의 상품 판매의 부진은 거의 자동차 판매가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 요식업 부분은 특히나 이제 상품 판매 대비해서 훨씬 더 사람들의 심리, 소비 심리를 많이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렇게 위축되고 나면 쉽게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게 문제죠. 물론 6월에 이제 확연하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락다운의 그런 우려가 개선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 상해 락다운이 생각보다 꽤 길어졌기 때문에 이 요식업 관련된 서비스 경제가 얼마나 빨리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경제지표, 4월 경제지표만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제지표가 발표됐던 5월 16일 중국의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버텼고요. 견고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계속 자금을 넣어주면서 3,000포인트 이하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컸던 이슈가 상해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지표가 먼저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한번 훅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해줬어요. 이 반등하는 타이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상해시 정부가 락다운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6월 중순까지 3단계에 걸쳐서 락다운을 전면 해제할 것이다. 즉 모든 생산 활동과 일상생활을 다시 정상화시킬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시안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 3단계라는 기준은 월요일 기준으로 한 열흘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확산 범위가 줄어든다라든가, 혹은 그 외에 지금 상해시 정부가 트래킹하고 있는 지표들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반응했던 부분은 사실 3월 하순경부터 지금 5월 중순까지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상해 락다운이 언제 풀릴 것인가에 대한 힌트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빠르게 감소를 하면서 상해 락다운이 빨리 해제되겠지라는 기대는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요. 다른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겠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유지를 하면서 상해시 락다운이 생각보다 더 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에 해소해주는, 정말 지금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거죠.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상해시 내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히 번져나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6월 중순 기준으로는 모든 게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트 가는데도 차량 제한이 있었고요. 이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어카를 끌고 마트 들려서 물건을 사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중국 정부가 아주 강력한 정책을 하나 더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 인사를 드렸던 것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은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주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곤 있지만 살아나질 못했었어요. 특히나 4월에 그런 중국의 부동산 거래를 본다라고 하면 2020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보다도 더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보고자 인민은행이 과감한 정책의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 주택 구매 대상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대출 금리를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원래 지금까지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상품의 금리는 현재 중국의 기준금리, LPR이죠. 기준금리보다 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금의 금리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의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민은행이 현재 기준금리보다 20bp까지 낮춘 부동산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즉,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면에는 그만큼 이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심리가 많이 냉각이 됐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는 저는 어떠한 경제 지원책보다도 약간 강력하고 중국 인민은행에 승부수가 던져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 산정의 선행 지표격인 MLF 금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MLF 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보다 더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지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이벤트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중국의 기준금리 LPR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 MLF가 이미 동결됐기 때문에 인하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을 타겟형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미 기준금리 대비 최대 20bp까지 낮은 금리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LPR 금리, 제가 그전까지는 LPR 금리를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요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월부터 5월 초중순까지 중국 시장의 반등을 계속 눌러왔던 이벤트들과 이슈들이 점점점 해소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영상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확실성, 가장 시장에서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방어적으로 시장을 바라봤던 관점을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인하 폭까지 제가 확인하고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와 색깔이 확실히 이 4월과 5월 초중순과 비교해서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들이 계속해서 장기 자금을 유입을 시키면서 3,000포인트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업종과 섹터, 종목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는 다음 주부터 확실히 좀 눈에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 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이고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